언니, 혹시 이런 적 있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바빴는데, 밤에 누우면 갑자기 이상하게 텅 빈 느낌. 오늘 나 뭐 했지? 아니, 그보다 나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지? 그런 생각이 훅 들면서 괜히 불안해지는 거. 그래서 핸드폰 들고 유튜브 켜거나 카톡 보내거나 뭔가를 또 시작하는 거. 멈추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근데 계속 달리고 있는데 어딜 향해 달리는지는 모르는 느낌. 오늘 그 얘기 해보려고. 사연 하나 읽어볼게. 36살 지은 언니야. 프리랜서로 번역 일한 지 7년 됐어. 남들이 보기엔 자유로운 삶이지. 출퇴근도 없고 상사도 없고 내가 원할 때 일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지은 언니 하루를 들여다보면 아침 6시에 눈 뜨자마자 메일함 확인하고 오전 내내 번역 작업하고 오후엔 다음 달 마감건 정리하고 저녁엔 새로 들어온 클라이언트 미팅 준비하고 일이 없는 날이 없어. 일이 없으면 불안하니까 없으면 또 찾아. 언니한테 습관이 하나 있거든. 일하다가 막히면 포스트잇에 오늘 한 일 목록을 적어. 번역 3천자, 메일 회신 7건, 계약서 검토한 건. 그걸 보면서 잠깐 안도해. 오늘도 뭔가 했다. 나 쓸모 있다 이런 느낌으로. 근데 어느 날 오래된 친구 민정이를 오랜만에 만났어.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근황 얘기하는데 민정이가 그냥 별 생각 없이 한마디 했거든. 야, 너는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살아? 나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 칭찬이잖아. 근데 지은 언니는 그 말 듣고 집에 오는 내내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대.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찔리는 것 같고 뭔가 슬픈 것 같고. 그날 밤에 혼자 방에 앉아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대. 나 요즘 뭐가 좋지? 번역 말고 일 말고 내가 뭘 좋아했더라. 그런데 진짜 모르겠는 거야.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 질문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 거야. 언제부터인가 내 하루에 내가 없어진 것 같은데 그게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겠는 거지. 언니, 이 사연 읽으면서 어디선가 찔렸어? 나는 솔직히 읽으면서 지은 언니가 너무 안쓰러웠어. 근데 동시에 이거 되게 많은 사람 얘기다 싶었거든. 일단 먼저 한 가지만 말할게. 지은 언니가 이상한 게 아니야. 이 느낌, 열심히 사는데 내가 점점 없어지는 느낌. 이거 진짜 많은 사람이 겪어. 근데 표현을 못하는 이유가 이게 불행처럼 안 보이거든. 아프다고 말하기가 애매해. 일도 잘 되고 있고 건강도 나쁘진 않고 딱히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더 외로운 거야. 이 느낌 자체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근데 있잖아. 나도 좀 솔직하게 얘기할 거야. 지금부터. 이 상태가 100% 환경 탓이냐? 아니야. 지은 언니가 뭔가 선택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 그게 뭔지 같이 한번 볼까? 아, 근데 이거 알아? 심리학자 중에 리온 페스팅거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발견한 게 있는데 사람은 자기 안에서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엄청나게 불편하대. 예를 들면 나는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야 라고 믿는데 실제 하루를 보면 내 감정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는 거야. 이 두 개가 충돌하잖아. 그 불편함이 너무 크니까 뇌가 그걸 느끼기 전에 얼른 다른 걸로 주의를 돌려버려. 뭘로? 바쁨으로. 일을 하나 더 잡거나 계획을 하나 더 세우거나 뭔가를 또 시작하거나. 그러면 그 불편한 충돌이 의식 위로 떠오를 틈이 없거든. 지은 언니가 일이 없으면 불안하다고 했잖아. 그게 단순히 돈 걱정이 아닐 수 있어. 일이 없으면 그 불편한 질문이 올라오거든. 나 요즘 어떻게 살고 있지? 나 뭘 원하지? 그 질문이 무서운 거야. 잠깐, 이거 중요해. 이건 지은 언니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야.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해. 불편한 걸 피하려고 하거든. 근데 문제는 이게 반복되면 진짜로 자기 자신을 모르게 된다는 거야. 처음엔 의식적으로 피하다가 나중엔 뭘 피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게 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어릴 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지은 언니처럼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안심이 되는 사람들. 포스트잇에 오늘 한 일을 적어야 내가 쓸모 있다는 걸 확인하는 사람들. 이런 패턴이 어디서 왔는지를 들여다보면 되게 많은 경우에 어린 시절에 닿아 있어. 뭔가를 잘 해냈을 때만 칭찬받았던 기억. 그냥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 부모님이 나쁜 분이 아니어도 무의식적으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거든. 너는 열심히 해야 해. 쉬면 안 돼. 뒤처지면 큰일 나.
그 메시지가 뼈에 새겨지면 성인이 되어서도 멈추는 게 위험하게 느껴져. 멈추면 사랑받지 못할 것 같고, 멈추면 내 가치가 없어질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달리는 거야. 달리면서 나를 잃어버리는지도 모른 채로. 독일 철학자 중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어. 이름이 좀 딱딱하게 들리지.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이 되게 와닿아서. 이 사람이 그랬어. 인간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 세상의 소음 속으로 뛰어들어 버린다고. 바쁘면 그 질문을 안 해도 되잖아. 나는 누구지? 나는 뭘 위해 살고 있지? 이 무거운 질문들을 꺼내지 않아도 되는 거야. 계속 달리고 있으면. 근데 하이데거가 그게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길이라고 했어. 사회가 정해준 역할, 성공적인 프리랜서, 열심히 사는 사람. 이런 것들 속에 자기를 가두는 거지. 그게 진짜 내가 아닌데. 나도 이 말 처음 접했을 때 좀 뜨끔했거든. 아, 나도 어떤 역할 속에 나를 가두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그리고 노자 얘기도 하고 싶어. 도덕경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어. 물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하지 않고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근데 그게 만물을 살린다고. 이게 처음엔 무슨 말인가 싶지? 근데 있잖아. 계속 위로, 위로, 더 많이, 더 빨리 올라가려는 것. 그게 사실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야.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 반면에 그냥 내 자연스러운 흐름대로 있는 것. 그게 오히려 더 많은 걸 살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 지은 언니가 번역 일을 좋아했던 건지 아니면 그냥 잘할 수 있으니까 해온 건지. 그 질문 자체가 지은 언니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찾는 시작점이 될 수 있어. 혹시 언니도 이런 장면 있어? 40셋 전업주부 수경 언니. 아이 둘 재우고 나서 혼자 부엌에 앉아. 오늘도 밥하고 학원 데려다주고 학부모 단톡방 확인하고 집 청소하고. 근데 이상하게 아이들 재우고 나서 이 조용한 시간이 제일 무서워.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핸드폰 들고 레시피 검색하거나 살림 꿀팁 유튜브 틀어. 멈추면 뭔가 쏟아질 것 같아서. 이것도 같은 거야. 22살 고시생 재현이. 독서실에서 하루 15시간 공부해.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공부 안 하는 날이 더 불안해. 쉬는 날 집에 있으면 뭔가 뒤처지는 느낌. 내가 게으른 느낌. 그래서 쉬지를 못해. 공부하면서 지치는 게 아니라 쉬면서 더 지쳐. 이것도 같은 거야. 30살 자취생 혜린 언니.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나면 바로 유튜브 틀어. 드라마 보고, 먹방 보고, 브이로그 보고, 자정 넘어서야 자. 근데 사실 뭘 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나. 그냥 혼자 있는 게 싫어서 화면을 켜두는 거야. 이것도 바쁨이야. 다른 종류의. 48살 간병인 정숙 언니. 어머니 병원에 매일 가. 밥 챙기고, 물리치료 데려다 드리고, 의사 선생님 면담하고. 근데 어머니 주무시는 시간에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있으면 이 고요함이 낯설어.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느끼는지, 그 질문을 언제부터 안 했는지 모르겠는 거야. 이것도 다 같은 거야. 상황은 다 다른데 그 안에 있는 구조는 똑같아. 멈추면 뭔가 올라올 것 같아서 계속 뭔가를 하는 것.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나는 3가지만 얘기할게. 많이 얘기하면 또 언니 머릿속이 바빠지잖아. 첫 번째, 멈추는 연습을 해봐. 근데 이게 쉬는 게 아니야. 영화 보는 것도 유튜브 보는 것도 아니야.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 딱 2시간만. 핸드폰 뒤집어 놓고 계획 없이 그냥 있어봐. 처음 30분은 엄청 불안할 거야.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근데 그 불안 자체를 그냥 봐. 없애려고 하지 말고 아, 나 지금 불안하구나. 이 불안이 나를 죽이진 않겠지. 그냥 거기 앉아 있어봐. 신기하게도 뇌가 외부 자극 없이 쉬고 있을 때 뇌 안에서 제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거든. 감정이 정리되고 기억이 이어지고 내가 뭘 원하는지 희미하게 올라오기 시작해. 이게 과학적으로도 확인된 얘기야. 아무것도 안 할 때 뇌가 가장 나다운 걸 만들어. 두 번째, 오늘 한 일 말고 오늘 느낀 거 적어봐. 지은 언니가 포스트잇에 번역 3천자, 매일 7건 이렇게 적는다고 했잖아. 그거 대신에 오늘 뭐가 좋았어? 뭐가 싫었어? 뭐가 기뻤어? 뭐가 슬펐어? 딱 2줄만 매일 안 해도 돼. 일주일에 2~3번만. 이게 처음엔 진짜 모르겠을 수 있어.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쓰려고 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게 정상이야.
오래 안 들여다봤으니까. 근데 계속 하다 보면 희미하게 올라오기 시작해. 아, 나 오늘 이 사람이랑 얘기할 때 좀 불편했구나. 아, 나 이 일 할 때 유독 시간이 잘 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게 나를 다시 찾는 첫 번째 실마리야. 세 번째, 이건 좀 어려운 거야. 근데 제일 중요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활동들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서 물어봐. 이걸 왜 하고 있지? 진짜로. 돈 때문이야? 인정받고 싶어서야? 아니면 진짜로 내가 좋아서야? 정답은 없어. 돈 때문에 하는 것도 괜찮아. 근데 그걸 내가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 알고 하면 그 일이 나를 잃게 만들지 않아. 내가 선택한 거니까. 모르고 하면 어느 순간 이 일이 나를 삼켜버린 것 같은 느낌이 와. 지은 언니한테 필요한 게 번역을 그만두는 게 아닐 수 있어.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이 일 말고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아는 것. 그게 먼저야.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 이거 중요해서.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있어.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우리는 매 순간 자유롭다고. 근데 그 자유가 너무 무거워서 우리는 자꾸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속인다고. 지은 언니가 일이 없으면 불안하다고 할 때 그게 정말 불안한 건지 아니면 불안할 것 같아서 미리 일을 채워놓는 건지 그 차이가 있거든.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변화는 없어. 근데 내가 이걸 선택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순간 다른 선택도 가능해지거든. 이게 무섭기도 해.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게 내 책임이라는 얘기도 되니까. 근데 동시에 그게 희망이기도 해. 내가 선택했다면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 지은 언니한테 직접 말하고 싶어. 언니, 민정이가 한 말 있잖아.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살아? 그 말이 칭찬인데 왜 찔렸는지 이제 좀 알겠지? 열심히 사는 게 나쁜 게 아니야. 근데 그 열심히 사는 삶 안에 언니가 있어야 해. 언니가 없는 열심히는 결국 텅 빈 느낌으로 돌아오거든. 뭘 좋아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잖아. 그거 잃어버린 게 아니야. 그냥 너무 오래 안 들여다봤던 거야. 천천히 찾아봐. 서두르지 않아도 돼. 이번엔 포스트잇 없이. 그리고 이 영상 보고 있는 언니들한테도 바쁜 게 나쁜 게 아니야. 근데 바쁨이 나를 지우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그건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멈추는 게 게으른 게 아니야. 때로는 멈추는 게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야. 오늘 얘기 한 줄로 정리하면 이래. 내가 없는 바쁨은 결국 나를 잃는 길이야. 오늘 영상이 좀 와닿았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줘. 그게 양양쌤한테 엄청 큰 힘이 돼. 구독도 아직 안 했으면 해줘. 다음에 또 언니 마음 읽으러 올게. 양양.